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승리를 선언을 했고, 여차저차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아마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나 정책이 많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투자를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배종찬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친환경 정책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지금까지 너무 두루뭉술하게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파리 기후협약에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바이든 당선인과 관련된 연관어를 빅데이터로 해보면 친환경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 관련 기업 중에 이제 블룸이 있는데 이 블룸을 막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든 당선인의 테마주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 당장 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이 바이든 당선인이요, 그냥 만만한 신인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미국 역대 최고령 당선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상원 의원도 이 36년간을 했고 부통령도 8년간을 지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 정치 역정 중에서 환경 정책이 또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사위원장도 맡았었고 또 외교위원장까지도 그렇죠. 상원에서 했었던 이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그런 만큼 이 환경 정책이 그냥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우선 중요한 것이 이 환경 정책을 보면은 일단 중요한 것이 이 기후 관련된 기후 온난화와 관련된 정책이 핵심을 이룬다는 걸 반드시 좀 아시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선언만 해지 아직 탈퇴는 안 했어요. 원래는 11월 4일 날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루어 놓고 있는데 일단 표현 자체는 이렇게 합니다. 당장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후협약에 복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EU와의 관계가 상당히 탄탄해진다. 그러면 EU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 탄소 국경세입니다. 이 탄소 국경세라는 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는 반면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수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탄소 국경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워낙 중국 대리기가 심했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에는 좀 미중 충돌이 줄어들 것이라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탄소 국경세에 이 초점이 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미중 충돌의 다른 양상이 보호무역이 아니라 이 탄소 국경세, 기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계가 과거부터 미국과 밀접한 EU와 공동으로 협력으로 미국이 탄소 국경세로 중국 때리기를 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중국의 중추 산업인 석유, 화학, 그리고 철광, 또 시멘트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미중 간의 새로운 충돌 양상 때 이것이 과연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올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도 지금 중후장대한 산업이 많습니다. 그쵸. 그런 만큼 이 중후장대한 산업 중에서 또 석유화학, 또 철강, 또 시멘트 이런 쪽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탄소 저감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고 아직까지 많은 이 기술적 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부분은 바이든 시대에 마치 이 어부지리 형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냐면 이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각별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과 함께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펼칠 환경 정책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대선과 맞물리면서 많이 좀 올라온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이거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좀 친환경 관련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뭔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뭐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K 뉴딜은 결국에는 뭐 바이든하고 같이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같은 기업들 충분히 시장 대장주로 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 신성 ENG가 그나마 뭐 태양광하고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풍력주들은 원래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원래부터 계속 말을 하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풍력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CS 윈드가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뭐 재가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뭐 후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에코바이오 이런 기업들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말씀하신 게 탄소 중립 선언을 처음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권이 그전에는 그냥 테마로 움직였다라면 앞으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그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나 홈테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탄소 배출권을 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뭐 오늘 당장 뭐 또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동안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 대표님이 뭐 종목별로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탄소 배출과 관련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종찬 소장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친환경 관련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또 살펴봐야 할 정책이라든지 그런 관련 업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친환경 정책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월가 쪽의 분석은 바이든 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은 일단 법인세를 당장 움직이지는 않지만 IT 기업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이 급속도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네.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IT 기업과 관련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앞서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이 공용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공용 기업에 대해서는 이 배출권을 강화하겠다. 특히 이제 미국으로 이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아 기업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엔 돈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 잘 이렇게 분간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 있고 이 인물이 친환경에 앞으로 재정 투입을 위해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뒀던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1조 7천억 달러가 이제 투입이 될 텐데 이거 미국 의회의 성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원 또 하원 내에서 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어디 쪽으로 가느냐 또 관련된 경제 정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가를 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도 투자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서 그린 뉴딜, K 지표와 관련돼서 이 기업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되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정책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 미국 내의 투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신다면 그래도 중장기적인 성과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해야 할지 뭐 우리 시장과 우리 정부의 정책과도 엮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좀 두 분이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타 유찬희 대표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